네, 가볼게요. 수능 특강 29강의 3번 지문, 교재 페이지 161쪽, 파트 2의 29강의 3번 지문입니다. 관계의 관리인데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 문장의 그 예시가, 비유가 그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싶거든요. 특히 여러분 그 첫 번째 각주, bounce, 수표가 부도 처리되다라는 표현과 세 번째 각주를 보게 되면 overdraft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첫 번째 각주하고 세 번째 각주는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제는 인간관계의 관리인데요.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너무 퍼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관계를 둬서 거리를 둬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뭐 다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진짜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토로를 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쵸? 거기서 상처를 얻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인간관계를 아예 멀리하면 안 되고 좀 어려운 분야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예 거리를 둬서도 안 되고 그 표현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유지가 자 무엇의 유지? 균형의 유지인데 어디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냐? 나왔네. 관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문장 Why bother aiming for the middle ground? 왜 도대체 그렇게 애쓰십니까? 우리 bother는 귀찮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애쓰다, 뭐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애쓰십니까? bother 다음에 ing가 나왔죠? 투부정사가 안 되고 ing가 나왔고요. 우리 애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었죠. 목표로 하다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많은 일을 요구한다면 왜 그렇게 이걸 목표로 하라고 하시나요? 이걸 목표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중간 기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간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문장과 관련해서 보면 요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관계의 중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좀 그래. 그치? 그렇다고 아예 거리를 두는 것도 조금 그래. 그렇죠. 이 관계의 중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애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관계의 중간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써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인간관계를 안 해서도 안 되고 중간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The wonderful thing, 참 멋진 것인데 무엇과 관련해서 멋진 거냐면 관계들과 관련해서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가 누구죠? The wonderful thing, 얘가 주어 맞죠? 실질적인 동사 여기에 있죠? 따라서 relationship이 ship 다음에 s가 붙은 복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주어의 개념을 묶으면 편할 겁니다. 관계들에서 멋진 게 뭔 줄 알아요? 관계에서 참 좋은 것은 바로 이건데요.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가 되겠네요. With the proper maintenance라고 얘기를 해요. 적절한 유지와 함께.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적절한 유지라는 것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됐어요. 그 다음 내용이 조금 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the whole, 전체가 is greater, 더 크겠죠. then, 뭐보다 더 크냐? the sum, 합계보다 더 클 것이다. 총합보다
더 클 것이다. 무엇에? 그것의 부분들의 총합보다 전체가 더 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해요. 일단은 정리 살짝 한번 해볼게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방금 본 문장입니다. 개인의 맞네요. 개인의 합보다 뭐가 더 크다 그랬죠? 전체가 더 클 것이다. 우리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걸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그 집단들끼리 묶여서 같이 수행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달라요. 그쵸? 그런데 개인이 노력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이 사람은 요 정도,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하지만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합이라는 거,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러한 것보다 전체가 관계를 잘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수행평가 같은 거 혼자서 하는 것도 했었겠지만 집단끼리 조별과제라고 하잖아요.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은 서로 합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배가가 돼서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었던 거예요. 됐죠? 개별적으로 봤을 때 booth members 그 2명의 멤버들은 저는 3명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2명으로 지칭을 한 거예요. 그 2명의 멤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죠. 뭐 하는데? To realize 여기서 깨닫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현시키다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their potential입니다. 잠재적인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s 왜 s네 여기. 이렇게 한번 끊고 개인으로서 잠재성을 실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그 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죠. 뭐만큼 실현시킬 수 있는 것만큼이나 잠재성인데 그렇지. 팀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만큼이나 개인으로서의 잠재성을 실현시키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팀도 좋고, 그쵸? 팀도 좋고 개인으로서 자신의 잠재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개인도 좋고 팀에게도 이득이 되고 전제 조건은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했었을 때 개인도 자신의 잠재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팀에게 있어서도 팀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흐름은 뒤집어 엎어집니다. 흐름 뒤집어 엎어볼까요? 하지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은빈아. 만약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sour라는 게 맛이 신 이런 뜻이잖아요. 잘못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일이 틀어진다면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잘못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잘못된다면 엄청난 에너지의 원뜻으로 갈까요? 누수가 이게 원뜻이긴 한데요. 에너지의 누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활력이 떨어지고 그쵸? 활기도 없어지고
무엇인가 해봤자 반응도 없고 그런 게 아마 에너지의 누수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은 관계의 엄청난 에너지가 빠진다라는 것.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했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좀 피해를 입은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나 봐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힘의 소모가 또한 이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는 덜 된다. 일단 이게 직역이겠죠? 전체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뭐보다? 합보다. 무엇에? 개인의 부분들의 합보다 전체가 더 적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막연하게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했었을 때요. 요거 정리 안 하고 왔구나. 개인과 팀의 잠재성을 실현시킬 수는 있었죠. 요 문장을 정리는 안 했네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이 틀어져요. 좀 서먹서먹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를 받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지나야 조금 서먹서먹해지고 괜히 말 붙이기 싫고 아니면은 괜히 같이 있기도 싫어. 이런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관계의 특징이 무엇이었었냐면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의 소모가 나왔습니다. 누수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에너지가 빠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나요? 전체가 개인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생각을 하면 돼. 이거의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관계가 어떻지? 좋지 않아. 셋이서 싸웠나 봐. 그치? 서먹서먹해. 그러면은 가은아, 이 셋이 모였을 때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가은아? 없어.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 해봤니, 수빈아? 아유, 그냥 우리끼리 할 바에 그냥 나 혼자 하겠어. 이런 표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느껴봤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차라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냥 뽐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전체가 개인보다 작을 것? 네,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글에서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말을 돌리면 편했었죠. 전체가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클 것이다. 혹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는 전체는 개인의 부분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이런 의미였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아직 문장 삽입은 아니었었네요. Pooling resources, blah blah blah, makes them optimally large. 그렇죠. 이게 풀이라는 게 모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공동으로 모으다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그러면 공동으로 모은다라는 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쵸? 함께 모으는 거를 의미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S에 있는 친구를 잠깐 보게 되면 물론 없어도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조인트 있죠. 이게 공동의 연결된 이란 뜻이 있고 savings account는 이게 돈을 저금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예금 계좌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경제적인 용어를 빌려서 비유를 나갈 겁니다. 경제적인 비유를 빌려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원들을 모으는 것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함께 돈을 모으는 것과 같처럼, 됐죠? 공동으로 자원을 모으는 것은 그것들을 최적으로 더 좋게 크게 만들 거야. 뭐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 최적으로 봤었을 때 공동으로 모으는 것의 양은 클 거야. 이걸 말하는 거네. 그치? 서로 관계가 좋았었을 때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자원을 모으게 되면 전체가 더 크겠지. 여기까지는 이 표현이었지 하면서 여기가 문장 삽입이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 비유를 좀 느껴봐야 돼요. 하지만 공동으로 모으는 거는 그 결과가 클 거야. 그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지만 만약에 한 사람만 됐어요?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만 만약에 한 사람만 deposit 해요. and 그리고 the other person은 only withdrawals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마카오 여행을 갔었을 때 이 deposit이란 단어와 withdraw를 그때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일단 우리 이 단어 먼저 보고 갈게요. 해외여행 언젠가 갈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없을 거예요. 이 단어만 찾으세요. withdraw는 인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뜻은 굉장히 많아. 뭐 철회하다라든지 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deposit은 뭐냐면 이게 예치하다인데요. 예치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입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출하다, 입금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withdraw는 출금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경제적인 용어를 빌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풀링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 이걸 다시 문사부로 넣을 수 있는 거야, 수빈아. 지금 풀링이 있었던 문장은 관계가 좋았을 때야. 그치? 공동으로 모으는 거잖아. 그치? 공동으로 모을 때는 결과가 좋을 거야. 맞지? 하지만 한 사람만 입금을 해. 그리고 아까 2명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one person 명사가 2개일 때 the other로 잡죠. 그냥 other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아까 부스라는 표현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한 사람만 입금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돈을 뽑아. 자,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알겠죠? 서로 함께 모으는 게 아니라 나하고 수빈이의 관계에 있어서 수빈이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말도 많이 걸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인사도 한 번 더 하고. 근데 나는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수빈이는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는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수빈아?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 안 좋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경제 용어를 빌린다고요. 누군가 입금을 해. 누군가는 돈을 빼. 그럴 때 수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start in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도 처리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은 start는 ing 말고도 투부정사도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것이다. 좀 어렵지. 그럼 원뜻을 살리면 돼, 가은아. 바운스가 뭔데? 튀어나오다야. 물론 바운스는 지나야 튀어오르다라는 뜻이 있는 게 맞지만 튀어나오다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도 조차 어려워요. 수표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표는 뭐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정리는 하고 가자. 정리는 하고 가자. 정리는.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는 입금을 해. 쉽게 말하면 노력은 하지. 그치? 근데 누군가는 출금을 해. 그럼 이 사람은 그건 무시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입금을 하고 누군가는 출금을 하면은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은 수표가 튀어나올 거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수빈이가 말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 그치? 자 이제 우리 외국 문화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혹시 은빈아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백지수표에다가 돈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외국 문화권에서는요. 진짜 백지수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이렇게 출금할 때 은행에다가 우린 통장이나 카드를 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분증을 주면서 종이에다가 5만 원을 출금하겠다. 이렇게 하고 줘. 혹은 뭐 15만 원을 출금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은행원에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근데 봐봐봐. 내 계좌에 5만 원이나 15만 원이 있으면 그건 현금으로 유동이 가능하잖아. 근데 나는 입금만 하는데 누가 계속 빼가. 그러면은 진아야 내 계좌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 공동 계좌에는 돈이 없을 거야. 그러면은 인출이 될까 안 될까 은빈아?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수표 이거 처리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시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바운싱이라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공동 계좌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서로 같이 돈을 모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누군가는 입금만 해. 근데 누군가는 계속 빼가. 그러면은 계좌에 돈이 남어 안 남어 수빈아? 아예 안 남아. 이런 상황에서 수표를 줘. 저 15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좌를 보더니 계좌에 지출 내역이 너무 많은데요. 죄송해요. 15만 원도 없어서 못 빼드릴 것 같아요. 하면서 다시 돌려줘. 이게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것이다. 우리가 부도라고 말하면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경우가 커요. 그쵸? 그래서 원뜻으로 가시면 되겠죠? 수표가 튀어나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빈이한테 먼저 여쭤본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 누군가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뭐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줬나요? 뭐 영화 티켓도 사줬어요? 뭐 탕후루도 사줬습니까? 그럼 뭐 하냐고요. 정작 그 사람은 나를 안 찾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계좌라는 거에서 첫 번째 표현이 여기 수표였습니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가볼까요? 비슷하게도 만약에 오로지 한 사람만이 어디에 있어서 관계에서의 오로지 한 사람만이 무엇인가 performing maintenance, 유지를 수행한다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말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면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관계가 좋아지려고 애를 써요. 그쵸? 그리고 the other, 다른 사람은, 이것도 the other 얘기 안 해도 되죠? 아까 나온 것처럼 명사 두 개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때? 다른 사람은 참 indifferent해, 무관심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관심이 없네. 그러면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여기 아까 제가 입금은 노력이고 출금은 무시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장 similarly 문장은 은빈한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벗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겠죠? 그럼 문장 삽입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 계좌는,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 지금 관계 얘기하다가 지금 공동의 계좌가 나왔어요. 그럼 바꿔. 이게 관계잖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고. 네, we also wind up with insufficient funds. 그렇죠? 결국에 그 공동 계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wind up with, 내가 wind라고 읽었냐? 아유. wind up with는 우리 여러분 end of ing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래 wind up ing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end of ing, wi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서 결국 이러한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상태가 될까요? 불충분한 기금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불충분한 기금? 그게 뭐겠어? 맞아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고, 여기서 뭐 돈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건 아니죠. 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난다는 게 이 표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관계라는 것은 결국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쌓아놓으면 뭐 하냐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치?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뭐해. 그 사람 여러분 무시해. 관계가 좋아지겠냐라는 거예요. 안 좋아지겠죠? 이 표현은 이 문장을 받아준 거였고요. 또 비유가 하나 나와요. overdraft protection 이란 게 나오죠. 뭐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보면은 overdraft라는 건 초과 인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러면 초과 인출 보호 방지 일단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 근데 우린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 설명을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대출이 뭔지는 알죠? 그럼 고3인데 대출을 모를 수 있겠나? 대한민국에서는 대출 제도가 뭐 좀 큰 돈으로 되어 있죠.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표현 나올 거예요. 생필품을 사야 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치? 반드시 사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생필품의 가격이 1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런데 나의 계좌에는 6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10만 원 나와서 우리 앞에 홈플러스 갔다고 치자고. 10만 원 나왔는데 나 6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카드를 딱 줘봤자 잔액 부족입니다 하면서 계산이 안 돼. 그럼 은빈아 그 물건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외국에서는 잔액 부족인데 혹시 초과 인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4만 원을 빌려주는 거야. 물론 이자는 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4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은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이게 초과 인출 방지 제도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급하게 땡겨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급전 땡긴다 뭐 라는 표현이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초과 인출 방지 제도라는 것은 might cover 물론 다룰 수는 있어요. 뭐 충당할 수는 있겠죠. 매일매일의 필수적인 용품들 맞아요. 초과 인출 방지 덕분에 내가 생필품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 하지만 그것은 want help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뭐 할 때? When something becomes around 이러이러할 때 무엇인가 something big 후치형 용사 얘가 주어 개념이죠. something이 무엇인가 큰 것이 나타나게 될 때 come around 등장하다 나타나다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건 도움이 안 될 거야. 선생님 이것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하죠. 생필품을 살 때는요 4만 원 땡길 수 있었어요. 은행에서 빌려줘 갖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계좌가 6만 원밖에 없어. 근데 집을 사야 돼. 1억 5천이야. 그러면은 은행에서 1억 4천 994만 원을 빌려줄까? 진아야?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뭔 줄 알겠죠?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은 살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무엇인가 큰 것이 오게 될 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됐죠? 이것도 이제 관계에 집어넣자고요. 이제 나하고 수빈이 말고 나하고 가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둘이 이제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 좀 서먹서먹한 거야. 옛날에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프로젝트 성공해야 돼. 그러면 봐봐봐.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땡겨서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수행평가를 같이 할 때. 그러면은 이런 거지. 야 나도 너 마음에 안 들거든.
그때 가은이가 저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우리 서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번 수행평가 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자. 이런 경우는 가능해.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둘이 수행평가가 아니라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 규모가 더 커지지. 그러면 가은이하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가은아? 안 돼. 가뜩이나 작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그치? 이런 건 할 수는 있어. 작은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무엇인가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관계는 다시 또 원점으로 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뭐 요거는 그 내용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관리는 어때야 됩니까? 중간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 에너지의 소모가 더 크다는 것과 그리고 그 수표가 그 다시 튀어나온다라는 것과 그 여기 그 초과 인출 방지인가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러면은 쓸모가 없는 관계가 되겠고 마지막 나왔던 초과 인출 방지라는 것은 그래. 작은 규모의 일은 우리가 어거지로 할 수 있어.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야, 이 일만 끝내고 그냥 빠이빠이 하자. 우리 서로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건 가능해. 그런데 좀 큰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는 우리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할 거야. 근데 이게 초과 인출 방지 제도와 관련된 예시였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았어요. 만약에 은빈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내용으로 돌렸다면 그냥 이런 내용으로 그대로 넣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 문화권과 관련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 실제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관리 유지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진아는 어때요? 그 교우 관계를 딱 중간선에서 유지를 하나요? 그러면은 잘한 거. 그게 참 어려워. 나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마음 주고 이렇게 많이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전 이건 좀 기분이 나쁘잖아, 수빈아, 그치? 그래서 이 관계의 적당한 유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강입니다. 30강의 1번 주제문 인간의 창조물인 색깔. 이거 되게 쉬운 지문인데요. 어렵게 써놨어요. 안 어려워. 인간의 창조물인 색깔. 막 이런 표현이 나온다. 색깔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맞는 말일걸요. 왜냐면은 그 남자의 염색체가 어떻게 되죠, 수빈아? XY죠. 여성의 염색체는 XX래. 이 X 염색체가 색깔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다 보니까 색깔 인식을 잘 못해.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 뭐 달라진 거 없냐, 뭐 틴트 색깔이 바뀌지 않았냐 하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여자분들은 야, 너 입술이 화사해졌어. 뭐야, 색깔 뭐야? 어디서 났어? 야, 이거 몇 호야? 뭐 16호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보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각주 나와 있는 단어에서 우리 그 세 번째 각주의 피그먼트가 빛깔, 색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건 알고 가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하이로글리프라는 게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대의 이집트의 용어야. 뭐와 관련된? 색깔과 관련된 이집트의 용어는 이거였대. 이거였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색깔과 관련된 단어는 이거였대.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that 주관되네요. 또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으니 얘들아 헷가닥하지 마. 스킨, 피부, 뭐 속성, 뭐 특성, 그리고 존재와 같은 것을 묘사할 수 있었대. 에서 끊고 보자고. 그 고대 이집트에서 색깔을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였는데 이 I라는 단어는
피부도 의미하고 본성도 의미하고 성격도 의미하고 존재도 의미한데 잘 생각해. 21세기는 어때? 빨간색은 빨간색을 의미해. 그치? 검은색 옷 이쁘다. 그게 너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구나.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는 색깔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것에 의미를 했었던 단어라네. 그러면 오늘날과 고대 이집트에서 색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랐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색을 좀 국한적으로 보지만 고대 이집트는 좀 넓은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And 그리고 was represented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했었었죠. 부분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나왔던 거 hieroglyph 상형 문자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봤었을 때 인간의 머리구나. 상형 문자에 의해서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었대.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건 지금 뭐라고? 색깔은 색깔이야. 은빈아 이거 무슨 색깔이야? 그러니까요. 가은아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색이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게 좀 포괄적이었네요. 됐죠? The members of that civilization 구성원들은 무엇에? 그 문화권의 구성원 그러니까 그 문화권은 위에 나왔었던 이집트 문화권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멤버스는 이집트 사람들이 되겠지. 그 이집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had noticed 시제가 과거 완료네요.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엄청난 striking은 두드러진 이런 뜻인데요. 그냥 엄청난 정도로 보면 돼.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엄청난 resemblance 비슷함. 이거 그거야 진아야. similarity 유사함 그거야. 엄청난 비슷함을 찾았대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서 색깔과 인간에게 있어서 유사성을 찾았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냐면 색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머리카락의 상형 문자에서 나타나기도 했었고 색이라는 단어가 특성이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사람처럼 봤던 거는 당연한 걸 거라고. 색깔과 인간 사이에서의 비슷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고대 이집트는 존재, 특성, 그리고 인간의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색깔과 사람 사이에서 유사성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 조금 더 자세하게. To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안 어렵다 그랬어. 색깔들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사람들과 같았대. 야 당연한 말이야. 왜? 색깔과 사람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그랬지. 사람은 어때? 힘이 있는 존재야. 그쵸? 사람은 지성이 있고 사람은 고유한 특성이 있어.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색깔은 사람과 같았대. 즉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고 에너지로 가득 차고 힘과 고유한 성격으로 가득 찬 그런 것으로 바라보았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왜? 색깔과 인간을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 됐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세요. We now understand. 물론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As the Egyptians could only sense. 이러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as가 원래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문장에서 어순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여긴 그렇게 안 썼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오로지 느낄 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 이 문장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기만 했었지. 근데 우리는 이제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대. 당연한 걸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은 인식할 수만 있었던 건데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 무엇을? 됐어요. How thoroughly. 얘들아 우리 눈속임 조심해야 돼요.
이거 5가 있다. 만약에 수빈아 이게 5가 없잖아. 그럼 through예요. 그럼 뭐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 표현이죠. 근데 5가 붙었다라는 거는 sorrow는 이게 철저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철저한. 그럼 sorrowly는 철저하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 요거 눈속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속임 조심하셔요. 다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뭘까요? The two라는 거는 위에 나왔던 colors and humans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다시 이걸 한번 돌려보자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대? 이 문장을 봐봐봐 진아야. 이집트 사람들은 가은아 색깔과 인식이 비슷하네. 그것만 알았던 거야. 그치? 그것만 인식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다? 색깔과 인간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대. 즉 이집트인들은 색깔과 인간이 비슷하구나 이 정도만 알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색깔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깔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역시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거든요. 다음 커트 갑시다. color after all. 색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뭐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색깔을 인식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문장. 색깔과 사람은 어떻대? 연결되어 있대. 그치? 가은이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가은아, 선생님의 퍼스널 컬러가 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둘 그나마 오래 봤잖아. 웜톤? 근데 난 솔직히 난 웜톤, 쿨톤 잘 모르거든. 웜톤은 무슨 뭐니? 웜톤은? 아 진짜 따뜻한 색? 아 진짜? 그 따뜻한 색이면 핑크색이나 그런 거? 어, 그럼 나 이거 지금 따뜻한 색이야? 아 그냥 이건 쿨톤이야? 이게 좀 어렵다. 나도 잘 몰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색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 그랬잖아요. 혹시 수빈이, 진아, 은빈이, 가은이 알아? 저 셔츠 중에서 하얀 색깔 배경에 빨간 색깔 스트라이프 쫙쫙쫙쫙 거 있는 거 있거든요. 빨간 색깔 셔츠가 있어요.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거 황 원장님께서 맞춰주신 건데 한 지난주에 정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빨간색 셔츠 입으니까 사람이 너무 뚱뚱해 보인다고 부해 보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정말 왠 여성분의 눈이 더 정확하잖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하늘색 톤이 어울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하늘색 셔츠 되게 많고 나 얼마 전에 산 티셔츠도 하늘색 파란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 가은이는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긴 하지만 저는 하늘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진아는 하늘 색깔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그대로 보세요. 색깔은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늘색 좋아 이런 게 만들어지겠고 진아는 나는 하늘색보다는 분홍색이 좋아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니? 왜? 색깔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색깔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그 다음 every hue, every의 단수 나왔습니다. 모든 색상은 하면서 어떤 색상? We see around us. C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목관대가 생략이 됐을 거고 아마 every니까 대시 생략이 됐을 거예요. 위치보다는 대를 더 선호하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모든 색상은 실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대. 야,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왜? 첫 번째 문장 뭐였어? 보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색상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그래. 그런데 이걸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In the same gray matter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색의 물질이 아니고 뇌예요, 뇌. 이게 왜 뇌가 되냐면은 여러분 그 MRI 같은 거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검은색 바탕에 회란다. 회색이라고 방금 내가 생각해갖고 검은색 바탕에 신체 장기 같은 것들이 회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죠? 그래서 그레이 매터가 뇌예요, 뇌. 마치 이런 뇌처럼요. 됐어요? That forms languages. 주관되네요. forms language구나. 언어를 형성하는 뇌. 그리고 stories, memories, stores. 기억을 보관하는 뇌. 또 감정을 유발하는 뇌. 그리고 만드는 뇌인데 생각을 만드는 뇌. 그리고 give rise to네요. 이거는 뭐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죠. 언어를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유발하고 생각을 형성하고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뇌처럼 색깔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뭐야 도대체 생각해봐. 언어는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지고 기억의 저장도 뇌에서 일어나고요.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뇌예요. 생각을 만드는 것도 뇌입니다.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뇌입니다. 전부 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런 것처럼 색깔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색깔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또 어려운 것처럼 보여. 그럼 쉽게 돌리자고요. 색깔은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 색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이러한 색소라고 할 수 있지. 우리의 상상력들의 색소라고 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 색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그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그치? 그럼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겠지. 색깔은 우리의 상상력의 색소야. 즉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색깔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여기 선행사가 피그먼트가 되겠네요. 우리가 색칠하는 건데 뭐 이 세상 전체를 색칠하게 되는 상상력들의 색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했죠? 시험 기간 끝나고 이거를 막 분석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게 어려워서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We paint all over the world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색칠한다라는 표현의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색깔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또 뭡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게 색깔이야? 그러면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은 다 다르겠지? 그러면 색깔은 우리 고유에게 있어서 연결되어 있겠지? 그럼 색깔은 우리에게 중요하겠지? 야, 결국엔 이거더라고. 색깔은 중요해. 인간에게 서로 연결돼 있어. 그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가면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제 학생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 마지막 문장은 좀 멋있어요. Larger than any city.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크고. More sophisticated. 이게 정교한이란 뜻이고. 그러면 sophisticated는 정교하게 하다겠지. 그치? 그 어떠한 기계보다 더 정교하며 more beautiful than any painting.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즉 그럼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이제 색깔이지. 그치? 이 색깔이라는 게 어떻대? 도시보다 커. 기계보다 정교해. 뭐 그림보다 더 다채로워. 아름다워. 어쨌든 이러한 색깔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거일 수도 있죠. 가장 큰 인간의 창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of them all.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즉 도시, 기계, 그림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창조물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도시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었지만 이 색깔이라는 게 가장 큰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건 색깔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색깔은 나왔던 것처럼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 색깔이 만들어주니까 색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창조물이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 나 여기 막 이렇게 막 써 있거든. 색은 물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들이는 과정도 다르다. 따라서 색깔이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냥 표면적으로 색은 인간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30강의 2번 밴뎀의 펜옵티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원래 이거 제가 주제문 좀 바꿨습니다. 평가원 주제원과 밴뎀의 펜옵티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예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PT를 만들 때 아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뭐 문장의 흐름이 바뀌거나 뭐 예시가 나오는 거나 그런 경우에서 바꾸는데요. 이거는 그냥 좀 크게 잡아놨죠. 왜냐면은 밴뎀의 펜옵티콘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 서술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잡고 나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뭔지가 두 번째 카트에 나오니까 겁먹지 마세요. 뭐 이름조차 어려워요. 가은이한테 여쭤볼게요. 문과니까 그리고 철학 좋아하시니까 밴뎀이 누구죠? 오, 진짜 대답하는구나. 아주 나이스. 펩옵티콘이 뭐예요? 자, listen to her.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 우리 알아.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거. 그래서 이게 왜 펩옵티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문장부터가 이 CCTV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의 오른쪽을 보면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고 나옵니까?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게 줄여서 말하면 은빈아 CCTV예요. 됐죠? 그래서 폐쇄형 텔레비전 하지 말고 CCTV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밴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세기의 공리주의의 철학자거든. 그런데 그 철학자 같은 경우는 promoted the social benefits of mass surveillance. 무엇을 촉진시켰던 철학자냐면 사회적인 이점들을 촉진시켰던 철학자래. 무엇의 이점일까? mass surveillance. 대중의 감시죠. 대중의 감시에 사회적인 이점들을 촉진시켰던 공리주의 철학자가 바로 밴뎀이었대.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요? 대중을 감시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나 봐. 그치? 어쨌든 그 밴뎀은 동사 만들었습니다. 페노티콘이란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천천히 갈게. 그런데 그 펜옵티콘이란 무엇이냐면 a circular, 순환형의 건물인데 됐죠? 페노티콘의 첫 번째 특징 순환형. 그러니까 원통형의 건물이야. 원통형의 건물.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콤마가 없군요. 그 원통형의 건물은 무엇일까요? 잘 봐봐. where가 나왔으면 완전한 문장이 느껴져야 되죠. 그쵸? 주어가 누구냐면은 얘가 일단 where의 주어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살짝쿵 가려주고 whethe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어주면 where의 does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일단 한번 구조를 잡고 그리고 나서 lined along on outside the wall 이 표현 보이십니까? 여기에서는 이 lined가 앞에 있는 rooms를 꾸며주면서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관계부사 where의 계열이 되겠고 이게 다 패노티콘을 설명해 주는 거야. 됐어요? 어쨌든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였으며 대중의 감시로부터 사회적인 이득을 촉진시켰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뎀은 패노티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노티콘은 원통형의 건물인데 자 이제 하면 되죠? 그 건물에서 이런 사람들 있지. 어떤 사람들? 관찰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감시가 되는 거야. 감시되는 사람들. 선생님 그러면 대중의 감시요? 네, 맞아요. 이 감시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또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 감시되는 사람들이 뭐 죄수들이든 노동자들이든 환자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야. 됐어요? 죄수, 일꾼, 환자, 학생 그게 누구든지 간에 감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세포 아닙니다. 감방입니다. 감방. 감방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방, 공간들에 놓여져 있었는데 또다시 그러한 공간들은 뭐냐면 lined, 줄지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을 따라? on outside wall, 외부의 벽을 따라서 줄지어 있었던 감방들이나 공간들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놓여졌던 원통형의 공간이야. 교도소 같은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노티콘이라는 특징이 뭐였었죠? 감시하는 공간인가 봐. 그치?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감시되고 있는 공간이야.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An inspector. 인스펙터는 감시당하는 사람의 반대예요. 이거는 뭐 관찰자라고 해도 되고요. 뭐 문맥에 따르면 감시관이라든지 감독관 정도가 될 거예요. 관찰하는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부스에 앉아 있었어요. At the center of the circle. 중앙에 있던 부스인데요. 좀 이따 이미지 보여줄게요. 그 원형 공간에 패노피콘에 중앙에 있던 통에 앉아 있었대. 그런데 어떻게? unseen. 보여지지 않았대. 이게 포인트야. 뭐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 being watched. 감시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진 않았지. 쉽게 말하면은 인스펙터는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 감시받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그 감독관이 보이지 않아.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 더 불안할걸? 왜냐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걸 모르는 상황인가 봐요. But able to see. 하지만 관찰자는 보여지지는 않았지. 하지만 뭐 할 수는 있었어? 볼 수는 있었어. 그들, 즉 those being watched. 관찰되는, 감시되는 사람들은 볼 수는 있었어. 됐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볼 수는 있지만 보여지지는 않아. According to 벤뎀,
벤뎀에 따르자면 이 말도 나오네 얘들아. 아까 한 말.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감독관이 could나 observe. 그래. 지켜보지 않을 수는 있어. 모든 수용자를 볼 수는 없지. At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어. 그쵸? 그건 맞는 말이에요. Simply.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알아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에 대신해요. 무엇을 알아요? 자신들이 보여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구죠? 다시 말하면 감시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의 목적어가 이만큼이었던 거고 죄수들이 감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동명사의 주어고 여기가 이제 노인과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자신들이 관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죄수들을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자신들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죄수들을 behave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적으려고 해요? 행동하다는 다 아는데요. 맞아 은빈아 행동하다가 맞는데 behave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르게 행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올곧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문맥을 넣어서 보면 수용자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었대. 그래서 일부러 표현을 좀 넣어준 겁니다. 그래, 나를 지켜보고 있나? 그렇지 않나? 그걸 몰라. 그치? 그러니까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돼. 그쵸? 원장님이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몰라.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은 야 오늘 그냥 자습해 하고 난 저기 라꿀라꿀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 물론 진짜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CCTV가 있어서 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수업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고. 뒤에 나올 거니까. 이러한 상황은 수용자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and keep workers and students on task.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꾼들이나 학생들이 on task. 일을 수행하도록 유지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페노티콘의 정의, 페노티콘의 특징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페노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우면서 살랑살랑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페노티콘은 벤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원통형의 건물인 것 같아요. 그 건물 속에서는 수용자들이 있었고요. 학생일 수도 있었겠죠. 수용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중앙에는 어떤 부스가 있었나 봐. 거기에는 감찰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감찰자는 수용자들을 지켜볼 수는 있었지만 수용자들에 의해서 보이진 않았어. 이러한 상황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바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줬다네요. 페노티콘 한번 봐볼까요? 헐, 나 안 넣어놨다. 아니, 내 저장을 안 했나? 분명히 검색까지 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영상 끄고 보여줄게요. 페노티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어제 만들었거든, 상곡관에서. 안 넣어놨네.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쏘리. 미안하다. 일단 계속 가봅시다. 페노티콘의 물리적인 디자인은 증명되었습니다. 어떻다고 증명되었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증명되었대요. 그러면 페노티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야. 그치? 하지만 이 아이디어부터 여기까지
동격의 대세 묶여 있으면서 얘가 실질적일 주어고 이 친구가 실질적인 동사거든요. 여기 부분이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네요. 여기 부분이 빈칸이었었네요. 페노티콘의 물리적인 디자인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단어 먼저 잡고 이러한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봐. 페노티콘은 어떻다고? 실용적이지 않아서 보류가 되었나 봐. 그치?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도입도 안 됐나 봐. 근데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 그 생각이 뭔지 한번 가볼까요? 행동이 could be regulated. 행동은 통제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stripping away privacy. 그렇지. 요거 하나를 빈칸 넣어도 다시 좋아요. 사생활이란 뜻이죠. strip away는 없애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생활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네. 맞는 말일걸? 페노티콘은 어땠을까? 페노티콘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있었겠니? 아예 없었겠지. 하지만 행동은 사생활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행동이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대. 대표적으로 그 길가에 보면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막 CCTV 달려 있잖아. 옛날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 그냥 버리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CCTV에서 그 공무원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그 아줌마가 자신이 버린 쓰레기랑 그 옆에 있는 쓰레기까지 같이 가져가시더라. 왜? 행동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니? 그리고 봐봐봐. 이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CCTV가 우리 교실에도 있고 그거 알아요? 엘리베이터에도 있어. 우리 학원 올라올 때. 그리고 모르지? 나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나서 길가 같은 경우에도 CCTV 다 있지 않아? 방범용 CCTV도 있고 자동차들 블랙박스도 다 찍히잖아. 그럼 봐봐봐.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뭔가 할 수 있겠니?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 편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치? 최근에 여기까지 하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리고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CCTV는 bus A and B 구조로 쫙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가려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쿵또 가리면 여기 봐봐봐. CCTV가 주어 계열이고 여기가 동사 계열 맞지? 괜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private spaces 이게 복수니까 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CCTV는 그게 어디에 있는데 일단 은비나 어디에 있냐면 길거리에도 있고 심지어 내부에도 있대. 공적인 장소들과 사적인 장소들의 내부에도 있는 CCTV. 그렇죠. 우리 학원에 로비에만 CCTV 몇 개인 줄 알아요? 우리 학원 로비에만 2개예요. 공적인 장소들에도 있죠. 교실에 몇 개 있어요? 저기 하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사적인 공간들에도 다 CCTV가 있어. 이러한 CCTV야말로 무엇입니까? 정말 현대적이고 원문 표현으로 갈까요? 이게 원문 해설지에서는 영리한이라고 나와 있어. 맞아. 서틀이라는 건 미묘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서틀의 다양한 뜻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CCTV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생활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교묘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이 표현을 넣으면은 이렇게 느낌이 조금 더 살아요. 그쵸? 어쨌든 이 어디에나 있는 CCTV는 무엇입니까? 현대적이며 굉장히 교묘하고 더 실용적인 2.0 버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 버전? 해볼까? 무엇에? Of the first architecture panopticon.
건축학적인 페노티콘의 first를 안 봤다. 최초의 이게 1.0 버전이라고 하자고. 1.0 버전인 최초니까 건축학적인 페노티콘의 실용적이며 현대적이고 굉장히 교묘한 2.0 장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CCTV는 결국에는 무엇의 영감을 받았냐라는 거야. 그렇죠? 1.0 버전이 있었으면 2.0 버전도 있었겠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밴댐의 페노티콘. 실용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쓰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학원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대의 페노티콘 2.0 버전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 네, 전부 다 없애버림으로써 여러분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밴댐의 2.0 페노티콘이 되겠습니다. 그게 곧 CCTV고요. 됐죠? 조금 있다가 페노티콘 한번 봐봅시다. 근데 한 번쯤 본 적은 있을 겁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3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들 괜찮죠? 뭐 급한 용무 있다 하시는 분? 네, 계속 가봅시다. 30강의 3번 쉬워요. 공유경제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은빈이하고 가은이 재민이까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나부고 교과서에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 워낙 교과서들이 많아갖고 공유경제 하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면 당근마켓이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있다. 드릴이 필요한 거야. 근데 벽을 하나만 뚫면 되거든. 못을 하나만 박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6만 원짜리 드릴을 사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드릴 좀 빌려주실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2,000원 주고 드릴 빌려와. 그래서 박어. 그리고 나는 다시 갖다 주면 돼. 이게 뭐야? 이게 공유경제라는 거예요. 즉 소유라는 말이 나올 거고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소유라는 거는 내가 완전히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그건 공유경제가 아니야. 접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이거 있으신 분, 은빈이 있으세요? 그럼 나 그거 빌려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접근성은 이건 공유경제라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등치만 크지 어렵진 않고요. 관련 없는 문장은 3번이었습니다. 안 어려워. 단어조차 쉬워요. 덩치만 커요. 가자. 뭐뭐의 방식인데요. 무엇의 방식? 소비의 방식이 has been changing이네. 현재 완료의 비동사 ing 진행시입니다. 소비의 방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From A to B. 어디에서? ownership, 소유죠. 즉 물건을 사서 내 거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에서 무엇으로 바뀌고 있니? 접근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접근이라는 게 뭔 줄 알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있으신 분, 그럼 제가 돈 주고 빌릴게요. 다시 갖다 드릴게요. 네! 공유경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During recent years, 뭐 동안에, 최근 동안에 보자면 소유에서 접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요? Because of the shift, 이러한 변화 때문에요. 무엇의 변화 때문에 최근에 바뀌고 있을까요? Because of 나왔어요. 동사 나오면 안 되죠. 뭐 thanks to, owing to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요.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대. of value and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무엇에 대한 인식? 가치와 관련된 인식에서의 변화가 생겼대. 그리고 발전도 있었나 봐. 무엇에? 기술의 발전과 무엇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최근에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접근으로서의 소비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 여러 가지 어플들이 생겼죠. 그리고 가치의 변화도 생겼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사람에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생겨서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접근으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With the advent of online platforms that has mad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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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가 여기에 영향이네요. with부터 여기까지입니다. advent는 출현이란 뜻이죠. 여러분 단어장에 있더라고요. 채점하다 보니까. 출현과 함께 무엇이 출현했죠? 온라인 플랫폼들의 출현과 함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출현은 뭐냐면 얘가 선행사가 되면은 이게 복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선행사는 advent인가 봐. 그쵸? 온라인 플랫폼들의 출현. 그런데 그 출현은 어떤 건데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선행사 advent입니다. has made 만들어 왔었나 봐요. make 목적어 형용사네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왔던 출현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지? 뭐 unlimited라고 말하면 뭐 무제한으로 많은 유형의 그리고 무형의 자원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온라인 플랫폼들의 출현 덕분에 됐습니까? 선생님,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은 뭐죠? 이게 얘들아 유형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이라는 개념이고 이건 만질 수 없는 이지. 예를 들어 보자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이나 가방, 지갑 이러한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릴 수 있는 거 맞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무형자원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기술. 뭐 에어컨 청소를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었던 그런 플랫폼들 덕분에 이제 오너십이라는 건 소유지. 이제 무엇인가 가지게 되는 행위는 그쵸? 아니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면 안 사도 되잖아 굳이. 그쵸? 무엇인가 가지게 되는 것은 이뤄왔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가치, 즉 소유권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대. 그래. 아니 수빈이가 있으면 내가 수빈이한테 빌리면 되고 가은이가 가지고 있으면 가은이한테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돼? 그런 가치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은 믿죠. 무엇을 믿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신에요. Access to resources is associated with fewer risks than ownership. 접근이라는 것은요. 어디로의 접근? 자원들에서의 접근. 잠깐만. 그럼 대절에 나오는 주어가 access고 여기가 실질적 동사의 계열이네요. 자원들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뭔가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믿습니까? 더 적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대요. 뭐보다? 소유보다는 위험성이 더 적지라고 생각한대요. 선생님, 소유보다 위험성이 적다라는 게 뭐죠?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내가 드릴을 한 번만 쓰면 돼. 근데 내가 6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냐라는 거야. 그럼 경제적인 위험이 덜 있지 않겠어? 잠깐 빌리면 되는 거니까 하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잠재적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라고 믿는데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 purchase. 무엇인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그럼 이거는 소유네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비용도 더 크고 사회적인 손실도 더 크대. 선생님, 경제적인 비용은 알겠어요. 6만 원을 써서 6만 원으로 드릴을 사서 한 번밖에 안 쓰면 경제적인 비용이 큰 거잖아요. 그래, 그건 맞지. 사회적 손실은 뭡니까? 간단하게 봐봐봐. 내가 드릴을 하나 더 삼으로 인해서 자원이 더 낭비가 됐어요. 그쵸?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해봐봐. 드릴 한 번 쓰고 아예 안 쓰는 사람들. 그러면 그 드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됐겠니? 그런 걸 사회적 손실로 한번 봐보자고. 소유라는 것이 어떻더라?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사회적인 손실도 더 커. 이렇게 믿는데요. then 뭐보다 in the free or fee-based access to the product. 여기서의 사회적 손실이나 경제적 손실보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아? 여기에 in, then 뒤에 in. 비교 대상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알죠? 그쵸? 여기는 소유를 의미했었던 거고 소유에서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더 크더라. 뭐보다? 여기는 뭐겠어? 비교 대상이면은 접근, 즉 공유경제겠죠? 무엇에 있어서의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비용보다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돈을 준 거야. fee based면은 요금을 낸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약간의 비용을 지불했대요. 6만 원 주고 드릴 산 건 아니고 2천 원 주고 빌렸어요. 무료이거나 약간의 돈을 주고 물건을 빌린 거에 기반한 건데 접근성에 기반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to the product.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있어서 무료로 빌렸거나 아니면 약간의 요금을 주고 약간의 요금을 주는 것과 관련된 접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료와 관련된 접근이나 약간의 이용금을 주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비용, 사회적인 손실이 더 적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구매하고 나서 한 번 쓰고 아예 안 쓰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렇긴 해요. 뭐 그게 사치 같은 건 아니고 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먹고 그냥 나머지 과자는 아예 안 먹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자체도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커. 뭐보다 무료로 접근하는 것이나 약간의 돈을 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소유라는 것은 비용 자체가 더 크잖아. 이 다음의 내용에서 이제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모든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과 믿음들은 그럼 여기서 이런 새로운 변화라는 게 뭘까, 은빈아? 지금 본 것처럼 기술도 발전했고, 그쵸?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그쵸? 믿음은 또 뭐예요? 온전한 소유라는 것은 경제적 비용도 더 크고, 뭐 사회적 손실도 더 커. 이러한 변화와 믿음들이 have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냈나요? 나오기 시작한다. 공유하는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이러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무엇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드디어 나왔네. 오래 기다렸어요. 공유경제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유하는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in which, 그런데 그 공유경제 속에서 됐어요? 그 공유경제 속에서 개인들이 공유할 수 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대. through, 뭘 통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고 promote, 촉진시킬 수도 있대. 1번, 2번 무엇을? 문화를 촉진시키지. 무엇의 문화? 협력적인 소비의 문화. 선생님, 협력적인 소비의 문화는 뭐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여러분만 쓰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소비 문화겠죠. 하지만 내가 쓴 것을
뭐 무료로 나눠주거나 약간의 돈을 받고 접근하게 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됐지? 그게 공유경제야. 맞는 말 아니야?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어. 협력적인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 그게 공유경제라는 거야. 그쵸? Sharing Economic Practices, 공유경제와 관련된 관행들. 그게 뭐냐면 필요 없는 친구가 껴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보고는 갑시다. 콤마 which로 들어가니까 콤마 대선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그쵸? 공유경제와 관련된 행위들은 seen,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다양한 분야들에서 보여지게 된대. 뭐 이런 거 문법적으로 바꾸면 우리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콤마 위치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접속사 깔리면 다시 문장 병렬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에서 보여지게 되는 공유 경제의 행위들은 have become popular, 꽤나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have 플러스 pp,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와우! 붕괴시키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다 뭐 이런 뜻이죠. 무엇을 붕괴시키나요? 그렇죠. 전통적인 사업을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잠깐만요 선생님. 전통적인 사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전통적인 사업은 뭐겠어? 예를 들어 봐보자. 수빈아, 너 문방구 가서 샤프 안 사고 이틀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문방구는 물건을 팔아야 돼. 그치? 그러면 전통적인 사업은 뭐겠어? 소유를 장려하는 문화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믿음과 환경의 변화들은 소유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소유를 장려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안 사고 서로 공유하나 봐요. 그쵸?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공유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요. 교과서 표현에 보면 렌트카도 공유경제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급히 지방을 갈 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면 뭐 막말로 하나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렌트카 서비스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서로 그 자원을 나눠 쓰면 되고 나는 약간의 피, 돈을 내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것이 협력적인 소비의 문화를 만든다. 공유경제 봐봐봐요. 영어는 배경 지식 맞죠? 그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요. 네, 여기까지가 30강의 4번이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 31강을 기점으로 모든 파트 2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범위이기도 하니까 완벽하게 분석해 놓으시고 변형 문제 받을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종료합니다.